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추운 날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온도를 보니까 영하 7도더라고요. 세종시가. 서울은 더 춥고, 지금 뭐 멀리서는 베트남에서 오신 분도 있고 따뜻한 나라.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대구, 구미, 나주 뭐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2026년부터 이제 도훈사주 아카데미를 이제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2026년 병원년 운세 특강을 이제 여러 구독자분들,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열었는데 또 많이들 와주셨어요. 감사드리고, 운세 강의라는 게 사실은 이게 쉽진 않아요. 사주를 보는 이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운을 보려고 사주를 봅니다. 내가 운이 어떻지? 근데 운을 보기 전에 사주의 원국을 해석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원국에는 사주가 이제 팔자가 8글자잖아요. 천간에 4글자, 지지에 4글자 해서 사주 팔자인데, 보통은 그거를 다 우리가 이제 그걸 다 푸는 거는 사주를 푸는 거죠. 통변하는 건데 그러긴 힘들고, 일간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 꼭 이렇다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길잡이가 되는 거죠. 일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를 의미하잖아, 나. 그 다음에 일지는 내 몸 또는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나한테 이 병원운이라는 운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사주를 보면 이제 사주 원국이 있잖아요. 원국이 있고, 여기 중간에 또 원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운이 있어야 돼, 대운. 이 대운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죠? 월주에서 시작하면 월주. 월주에서 이렇게 해서 남자냐 여자냐, 내가 이 연간이 음간이냐 양간이냐에 따라서 역행하거나 순행한다. 이것도 예전에는 스마트폰 이 사주 만세력 어플이 없었을 때는요, 일일이 다 써야 되고 순행한 역하냐 하냐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워낙 좋으니까 스마트폰에 생년월일시 남자 여자 딱 넣으면 사주가 딱 나오죠. 근데 그것도 이제 100% 맹신을 좀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뭐 천을기 만세력도 보고 원광 만세력, 하늘도마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만세력 보는데 각각의 조금씩 오류가 있긴 해요. 그래도 큰 오류는 없으니까 이제 뭐 본인이 참고하시는 거 보면 되는데, 이 대운이라는 것이 10년간의 환경이잖아요. 왜 환경이냐 하면 이게 월주가 뭡니까? 내가 태어난 부모 자리, 내 사회궁이잖아요.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10년 동안 바뀌는 이 대운도 생략을 하고, 그렇죠? 이 병원년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사주의 베이스 캠프가 월지잖아요. 월지. 월지에서 이 천간으로 어떻게 올라갔냐, 뭐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투간했냐 투출했냐를 따져가지고 격용신도 따지는데, 월지도 안 보고 조금 보는 게 이제 여기 일지를 보는 거죠. 일지. 이것만 가지고 사주를 이제 푸는 것은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 천간의 어떤 생극자가 어떻게 되고, 지지의 합충형파에 천간과 지지의 관계인 12운성, 통군 투출을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참고를 하되, 이게 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는 얘기다. 그래서 이 간목일간이 일단은 이 사주 원국을 우리가 체라고 하고요. 그렇죠? 운을 용이라고 합니다. 체는 이제 몸체차로 해서 내 근본이라는 얘기고, 요 대운은 체도 되면서 용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국의 기준으로 보면 대운이 용이 되죠.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근데 세운의 입장에서 대운을 보면 큰 환경 속에 세운이니까 체도 되고 용도 된다. 그래서 이 대운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선생님들은 대운 필요 없어, 대운 왜 보냐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분들이 뭐 내공도 있고 많은 통변을 하셔서 그런 결론을 내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대운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 병원년이라고 하는 이제 이 운을 잘 봐야 됩니다. 병원년. 이 전에 이제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 천간과 지지가 이 같은 오행을 뭐라 그러죠? 간요지동. 댓글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더라고. 이것은 양이고 이것은 음인데 음양이 다른데 왜 간요지동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간요지동은 음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오행. 같은 오행으로 간제가 되어 있으면 간요지동이라고 합니다. 오행만 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임자도 간요지동이죠.
뭐 정사도 간여지동이고, 을묘 다 간여지동입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무진 간여지동이긴 한데 조금 잘 봐야 되는, 이 진은 토도 되지만요 옆에 묘나 뭐가 있으면 목으로 바뀌고요 수가 있으면 수로 바뀌어. 그래서 잘 봐야 돼. 어쨌든 무진이라는 간지 자체는 간여지동으로 본다. 왜냐면 오행이니까. 이런 기준을 없이, 기준이 상당히 이제 이것도 제가 뭐 책에서도 봤고 질문들을 하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병오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천간과 지지가 화라는 기운이죠. 화의 특성은 일단은 발산하고 드러낸다. 그래서 이 천간과 지지가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요. 이게 모 아니면 도예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이제 다르고, 이 오화 자체가 이 병화한테는 양인이죠. 이 지장간이 뭐죠? 오화의 지장간? 그렇죠. 병, 기, 정. 그래서 요 토는 어떤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어떤 스위치 역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정사하고는 좀 다르죠. 정사. 그러니까 이 간여지동도 이 정사하고, 정사도 간여지동이잖아요. 근데 어떤 게 더 세느냐 하기에는, 좀 논하기에는 이게 그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오는 인옷을 삼합의 왕지고 사옴이 방합의 왕지야. 화의 중심이야. 근데 이 사화라는 것은요, 물론 사옴이 화 방합의 생지도 되면서 사유축 금삼합의 생지도 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고요. 이 사화는 이 경금의 장생지로서, 그죠? 이 화의 기운을 온전히 품고 있기보다는 경금이라고 하는 결실, 숙사를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화의 불기둥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호다. 그렇죠? 이런 차이가 좀 여러분들이 있다. 이걸 이제 보시고, 그 잘 드러난다, 화끈하다. 화라는 의미가 발산, 확산,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체를 알아야 돼, 체. 그러니까 운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피지기 100점 볼 때 뭐 100점 백승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주를 보려면 사주 원국 해석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일간이면 일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 자, 간목 하면은 병오년이든 을사년이든 갑진년이든 상관없이 간목이 가지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 간목의 어떤 물상, 뭐 아니면 뭐 시간, 색깔. 자, 설명을 드리면, 자, 간목은 십천간의 첫 번째죠. 퍼스트야, 퍼스트. 시작. 그러니까 간목일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내가 우두머리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이 보음의 목이잖아요, 목. 양의 목이니까, 그것도 이게 양의 목이기 때문에 발산하고 드러내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둘째 가라면 서러워해. 그래서 뭘 하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실행력이 뛰어나. 그리고 이 간목이라는 것은 또 이 직선적인 운동을 하거든요. 직선. 을목은 생긴 것도 곡선으로 생겼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주 공부하다 보면 종격을 할 때 곡직격, 이 간목이나 을목 이렇게 목에 종한다는 걸 곡직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곡은 을목, 직은 간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목은요 쉽게 좀 부러지기도 해. 우리가 바람, 태풍 불면 큰 소나무 이런 데는 부러지는데 갈 때 나는 이렇게 흔들리잖아. 이런 느낌이 있어. 하지만 추진력은 엄청나다, 이 간목이. 그리고 간목은 우리가 이제 생명 큰 뭐 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죠. 목이니까 나무긴 한데, 이게 이제 꼭 나무라고만 지칭을 하기에는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면서 자연의 물상을 보고서 제 형상을 떠올려서 쉽게 기억하려고 목이라고 했지, 목을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하는 기운, 어떤 그런 발산하는 기운, 용출, 뭔가 뿜어내는 기운. 그쵸? 직선적으로 위로 팍 올라가잖아요. 거꾸로 글자를 보면요, 이렇게 밭전자에
이렇게 삐쭉 올라왔잖아.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밭에 삐쭉 이 생명력을 가지고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되고, 깃발 모양도 깃발 꽂음, 펄럭이는 깃발.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 모양이 됩니다. 그런 간목일간한테 이 병화가 왔다. 어떨까요? 간목일간. 간목일간. 일단은 물상적으로 보면요. 간목은 나무 생명력 되잖아요. 을목은 생명체 이렇게 보는데, 해가 떴어요. 보통 해가 아니라 이 여름에 12시에 뜬 엄청난 강한 해가 떴다. 그러면 이 목이 나무를 보면, 화초 보면요, 태양 이렇게 쫓아가잖아. 그 태양 쫓아가는 거야. 와, 내일 생겼다. 그래서 뭔가 이제 막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그리고 천간으로는 식신이라는 기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지로는 오화의 상관에 사제라는 기운이 들어왔다. 이걸 이제 보면 식신 상관이 이렇게 해서 이게 뭐 혼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에는 오화 상관에 여기 식신도 있고요. 이제 상관도 있죠. 정제도 있어. 식상생제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간목은 시작도 하지만요, 이 오화를 만났기 때문에 이 정제랑 또 이렇게 갑기 합을 해서 결과를 또 내려고 하는 모습도 있어요. 이게 들어있다. 그런데 이 상관 속에서 식신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저것 관심도 많고 하고 싶고 한데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을목은 반대겠죠. 이것저것 내가 있는데 내가 여러 가지 할 거야, 드러낼 거야 하는 기운이 약간 다른데, 그래서 식신의 기운이 햇빛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태양을. 근데 어떻게 쫓아가느냐? 죽을 똥 살 똥. 왜? 사지잖아. 사가 이게 이제 죽을 사자를 쓰는데 꼭 죽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간목은요, 오화를 만나면, 우리가 보통 이게 근데 자연을 보면 나무가 여름에 제일 무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5월이 양력으로는 몇 월이에요? 양력 6월에 6, 7, 8이 나무가 제일 무성한데 왜 사지지? 죽어가네? 자,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래서 오미 신이 이렇게 되면요, 신월달이 되면, 이게 8월인데 양력으로 간목은 절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을에 시작할 때 생명력을 차단을 해야 그때부터 조금 이제 낙엽이 생기면서 그런 기운이 돌아. 우리 사람이 눈이 보는 거하고 자연에 돌아가는 운기, 12운성적인 운기하고는 조금 갭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간목은 이 식신적인 활동을 하려고 엄청 노력한다. 그렇죠? 이것저것 내가 죽을 똥 살 똥 오하라고 하는 나의 능력. 근데 이게 간목은 식상을 만나면요,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남들이 볼 때도 야, 대박이다. 그렇죠? 상관이라고 하는 어떤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 변동, 개혁 뭐 이런 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이런 이제 큰 운이 들어와 있고, 12운성적인 기운을 보는 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운을 볼 때 12운성을 자유자재로 돌릴 줄 알고 볼 줄 알면 제가 볼 때 중수급 정도는 됩니다. 사주 볼 때. 그래서 이 간목이라는 일간을 중심으로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의 10성을 제가 이렇게 좀 명시를 해놨는데, 이 기운들이 1년에 가장 두드러진 운인 지지의 오화라는 기운을 만났을 때의 12운성 기운을 이렇게 읽어내면, 이거를 이제 사주 12운성 그 보는 것 중에 인종법이라고 하거든요. 인종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도출하고, 이게 어플에도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스마트폰 어플에 멍식 잘 나와 있고 대운, 세운, 뭐 10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통변을 할 때는요,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안 보이는 것까지 봐야 되거든. 이게 인종법이거든요. 그래서 오화라고 하는 이제 지지 글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 비견은 12운성으로 뭐죠? 간목은
사. 을목은 생지. 병호는 왕지. 정호는 걸록지. 한 글자씩만 쓸게요. 무호도 왕지. 기호도 걸록지. 경호는 목욕지. 신호는 병지. 이모는 태지. 계호는 절지. 자, 이게 일단은 빨리빨리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전 이거 그냥 바로바로 나오고 싶어서 아무튼 쓰고 듣고 뭐 미친 척 했더니 지금은 이제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 차 번호 이렇게 보잖아요. 지나가다가 1970, 1970년 경술련 이게 나옵니다. 약간 이상해. 68, 무신? 이렇게. 이게 약간 미쳐야 미친다고. 이게 연도랑 이 간지랑 매칭을 바로 할 줄을 알아야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정사하면 77년 뭐 이런 게 이제 60갑자가 다 통으로 외워져. 정사하면은 겁제 제왕의 뭐 고란쌀 이렇게 탁탁탁탁 나와야지 사주를 쓰면서 풀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자, 이 중에 요 이제 무토하고 기토는 화토동법으로 병정화랑 같이 간다. 그래서 병오년에는 어떤 기운이 천간으로 잘 쓸 것이냐. 내가 사주 원국에 있든 없든 있으면 드러나게 잘 쓰는 것이고 없어도 그 기운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병정 무기는 걸록제왕, 걸록제왕의 기운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강하다. 왕세강하게 되게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나 기토, 그래서 상관, 식상, 생재를 상당히 잘할 수 있는 운이에요. 간목은 결과도 내고 사주에 무토나 기토, 지지에 또 토가 있으면 식상생, 재에서 재라고 하는 결과, 결실, 마무리까지도 하는 어떤 모습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강한 게 요 을목의 장생. 을목 장생도 강한 기운은 아니지만 시작하는 기운이라 엄청 강한 기운이거든요. 자, 그리고 좀 약한 기운. 자, 약한 기운은 인성 기운이 좀 약하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임수나 개수, 정편이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목이 사주로서 두 개가 사실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사지하고 생지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이제 사지는 정신적인 분야, 생지는 시작하는 어떤 기운, 철학적인 거고 옛날 거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간목하고 을목하고 단순 비교만 하면 을목이 내년에는 조금 더 생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애매한 것들, 이 편관, 경금은 목욕지, 신금의 정관은 병지의 기운으로, 목욕지는 약간 이제 조그만 아이가 막 빨개벗고 뛰어노는 사치하고 막 깨발랄하는 약간 불안한 모습, 병지는 몸이 좀 아프고 활동력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충만해지는 모습,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동을 한다. 이게 사주를 볼 때 기본적으로 깔고서 사주를 이제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모르셔도 계속 반복해서 이제 보시면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주를 딱 보면 저절로 막 이렇게 깨달음이 오고, 막 사주가 글자가 춤을 추면서 막 합을 하고 충하고 해가지고 막 저절로 입으로 막 도사님처럼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영화나 만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고, 사주를 실제로 통변한다는 것은요, 이 많은 것들을 동시에 여기서 생각을 딱 한 다음에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내담자가 남자냐 여자냐 직장인이냐 취준생이냐 학생이냐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이게 다 조합이 돼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상관생재가 세겠군요. 그리고 뭐 생지니까 내가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하겠구나, 불리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공부 안 하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결과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를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사주를 보는 여러 가지 이 방법 있는데,
자,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사주의 연월일시의 의미를 다 알아야 되고요. 천간과 지지의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 공부니까 아셔야 되고, 천간의 운동을 볼 때는요, 뭘로 보느냐? 생극자화로 봅니다. 생극자화. 지지는 그렇죠. 우리 열공하시는 분들 많. 합성충파의 플러스 신살. 자, 이 신살은 12신살도 되고요. 원진 기문, 지지끼리 신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간지지. 천간지지의 관계성은 12운성. 그 다음에 통근. 그 다음에 투간, 투출. 이걸로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쉬운 얘기인데, 이 개념 없이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제가, 천간은 충의 기운이 사실은 없어요. 충의 기운이. 정계충, 갑경충 이러는데, 충은 두 가지 기운이 이렇게 맞닥뜨려서 방향성이 다른 어떤 목과 금 또는 화와 수가 이렇게 만나서 충돌하는 모습인데, 예를 들면 정하고 개가 있으면요, 정계충이 아니라 개정극입니다. 순수해, 기운이. 수극화를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충의 기운이 아니에요. 이게 극화잖아. 근데 이게 지지로 내려오면 이게 오화죠. 개수는 뭐예요? 자죠. 이건 좌우충입니다. 이게 수극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화랑 같은 좌우충으로 같은 세력으로 부딪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수하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간무충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충은 이 토를 제외합니다. 토 제외해. 토를 제외해요. 충은. 그럼 선생님, 진술충, 오미, 진술충, 충미충은 뭔가요? 근데 토 껍데기는 토인데 진은 수의 고지, 그쵸? 술은 화의 고지. 결국에는 따져보면 껍데기는 토인데 안에 수하고 화가랑 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어쨌든 이 천간은 생극자를 한다. 그쵸?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개념을, 물론 그냥 쉽게 정계충 해도 되고, 그죠? 병임충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간의 생극자화로 봐야 되고, 지지는 합충 형파로 봅니다. 합충 형파에 보면서 여기도 약간 생극자화를 가미한다. 지지에 만약에 오가 있고 진이 있다 그러면 화생토 기운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화생토를 보기 전에 진호 격각의 기운을 먼저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충형파를 지지는 봅니다. 합. 천간도 합이 있잖아요. 갑기합. 이것은 재화로 봅니다. 재화. 요건 나중에 기초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12신살, 그리고 기타신살. 기타신살은 원진기문, 추고, 탕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육해살, 재살 이런 것들을 지지로 보고, 천간과 지지의 운동성은 앞에서 얘기했던 12운성의 기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천간의 병화가 떴다고 하는 것은 내 사주에 이 병화를 품고 있는 지지 글자가 있어요. 지장간에. 그 글자들은 합충 형파를 해서 이 천간으로 이 병화가 드러납니다. 다른 글자보다. 그건 뒤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12운성과 통근, 투간, 투출을 이제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천간의 운동성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간목이 있을 때는 단순하게 이제 식신적인 활동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드러내고 밝히고 태양 쫓아가고 으쌰으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런데 사주에 간목이 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월간에 있든 일간에 연간에 있든 시간에 있든, 그러면 이 비견이잖아요. 이때는 어떤 모습이냐? 같이 생합니다. 이렇게 비견이 천간에 식신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공부할 때도 야 같이 가자. 배울 때도 같이 하자. 먹으러 갈 때도 야 친구 팔짱 끼고 같이 가자.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목 자체가 시작하고 우두머리고 나 혼자 하길 좋아해요. 근데 항상 그래서 이 경쟁심이 있다는 경쟁심. 그리고 이제 간목일간의 십성심리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간목을 아까 파악할 때 여러 가지 파악을 했잖아요. 십성심리 중에 겉심리가 있고요. 속심리가 있어. 자, 겉심리는 기준이 간목일간으로 갑을 봤을 때의 십성의 특성을 가져요. 그럼 이 비견이죠. 간목이 갑을 보니까. 속심리는 경금일간이 간목을 봤을 때의 심리를 가져. 그럼 이게 뭐예요? 경금이 간목을 보면 편재. 기본적으로 이런 심리를 갖고 있어요. 간목은. 시작하는 기운, 뭐 우두머리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비견이라는 기운은요. 경쟁의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겁재는 불공정한, 그 다음에 나보다 센 놈하고 경쟁이지만 비견은요. 비교적 공정한 경쟁. 스포츠로 따지면 비견의 스포츠는요. 수영 있잖아. 수영, 육상, 뭐 100m 달리기, 스케이트 타는 거. 그래서 순위를 거르는 거를 이제 비견의 스포츠고, 겁재 스포츠는 복싱, 레슬링, 태권도. 승패가 확실히 갈리는데 한 명을 내가 때려잡아야 이기는 이런 게 이제 겁재의 스포츠. 이게 연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비견은 옆에 내가 콩을 나눠 먹든 떡을 나눠 먹든 항상 한 명이 있어서 빨리 해야 돼. 급하게. 그런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죠. 급해서 남들보다 반박자 빠른 행동을 하려고 해서 회식을 하면 계산해야 될 때 임수나 이런 애들은 신발끈 묶고 있고 간목은 야 내가 낼게. 가오 빠지니까. 이런 게 간목입니다. 병화는 또 내가 낼까 하고 이제 무토는 낼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을 살피니까 중재하고 경금은 나중에 내가 크게 한번 쌓아야지 그러고 잘 안 내.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속심리는 편재 심리가 있어. 편재는 뭐예요? 역마, 활동성, 가만히 있질 않아요. 으쌰으쌰해서. 그리고 항상 결과, 사업성, 돈 벌어야지 간목일간들. 투자하고 주식하고 막 코인하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근데 갑이 2개 있다 그러면 뭐예요? 깝깝한 거야 이게. 실제로 우리 깝깝하다가 이 갑이 2개 있어서 깝깝하다고 하는 거예요. 임자 만났다 했잖아. 이게 임자는 이 임자예요 실제로. 양인 센 놈 만났다, 임자 만났다. 이게 이런 의미가 다 있더라. 자, 그래서 이 간목일간이 간목을 가지고 있으면 뭐 연월에 있으면 사회적으로 일할 때 만나는, 그 다음에 시에 있으면 뭐 자식의 모습, 친구 같은 자식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내가 사회나 동호회 활동할 때 나랑 의견이 맞는 괜찮은 친구인데 그 친구도 승벽이 있고 나도 승벽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항상 옆에 좀 있는 어떤 그런 사주지. 그래서 이 간목일 때는 뭔가를 같이 도모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동업의 인자, 협업의 인자가 내년에 갑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둘 다 같이 5화를 만났으니까 죽을 똥 살 똥 동병상련하면서 뭔가를 같이 도모한다는 거예요. 을목이 있다. 을목. 자, 을목이 있으면 나한테는 식신인데 을목한테는 병화가 뭐예요? 상관. 오화가 식신. 약간 양상이 다르죠. 그리고 나는 사지인데 을목은 뭐예요? 장생지. 평소에도 을목이 간목을 넝쿨로 이렇게 감아갖고 타고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요? 등나개가. 그래서 간목은 이 을목 때문에 짜증나 이렇게 합니다. 쟤는 항상 내 옆에서 뭐 콩고물 뜯어먹으려 하고 막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왔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을목 겁재는요, 얘 겁재는 이쁨 받아요, 안 받아요? 장생이잖아. 깐나내기 기운을 받는 거야. 이렇게 삐약삐약하고 하니까 이쁘다 이쁘다고 사람들 후원해주고. 근데 나는 사지야. 너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너는 애늙은이 취급을 하는 거야. 내 동생하고 나랑 있는데 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이고 우리 막내 하는데 너는 형이니까 저기 가서 혼자 먹어. 3살하고 4살인데. 그럼 돼요, 안 돼? 그러면 항상 간목은 을목한테 어떤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간목은 식신
활동을 하려고 하고 을목은 드러냅니다. 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관적인 말빨이나 막 이런 거라서 훨씬 더 이 나보다 이 잘난 척도 하고 이쁨도 받고 해서 약간 시기 질투가 생길 수 있다. 더 많이. 이 현상이 이제 이렇게 천간의 생격자를 보는 거예요. 어떤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 천간의 기운을 보면 이걸 이제 나중에 조합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사주를 푼다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쉽지 않은 거더라고. 자, 그 을목이 있으면 이렇다. 병화가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원래 식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월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천간으로 이렇게 월이든 드러나 있으면 내가 좋아서 어떤 기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음식 장사를 하든 뭐 제조업을 하든 직장 생활보다는,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해도 제조업에 있거나. 자, 그런 상태에서 식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야. 투자 비슷한 분야에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새로운 이 식신하고 이 병화 식신하고도 원고하고는 달라요. 1년 동안 쓰는 단기적인 식신이잖아. 새로운 일 뭔가 내가 또 투자 합정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정화다. 정화는 상관이잖아요. 병화나 정화가 이렇게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엄청 활발하게 잘 쓴다는 겁니다. 식상을. 그리고 상관적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뭐 교육을 하든 말발로 뭘 하든 영업을 하든 뭐 예술적인 걸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진짜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 좀 하나 또 해볼까 하는 다른 일. 그래서 이 식상이 이렇게 천간이 운이 들어오면 뭐라 그랬죠? 진로 변경. 이게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은 간목, 을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을사년, 병오년에 뭔가 새로운 일, 진로 변경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간이니까 남들도 알게. 나 혼자 이렇게 쑥쑥 하는 게 아니라 나 이번에 이거 새로운 거 해볼 거야. 내년에 할 거야. 홍보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기운이 들어온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무토나 기토가 있다. 만약에 어디든 그러면 이 편재, 기토는 정제. 그러면 상관생재, 식상생재가 이루어져서 결과와 마무리, 돈까지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원래도 내가 상관생재를 했던 사주인데 새로운 일이 들어와서 훨씬 그것들이 뿌리를 얻어서 일이 훨씬 잘 풀리고 잘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기토다. 자, 기토는 정제죠. 갑기 합을 하고 있어서 일간이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을 갑기합 토로 바뀌나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바뀌진 않고요. 일간이 다른 천간의 기운과 합을 하는 것은 내가 그 궁성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쫓고 집중하고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뀌진 않아. 합판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무토기토가 있다. 무토 편재 같이 학교 아까 안 했으니까. 무토기토가 있으면 식상생재, 상관생재에서 결과까지 이루어서 어떤 일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일이 많이 는다. 그래서 결과도 보고 돈도 벌고 보너스도 타고 안정적인 뭐 이렇게 월급도 받고 하는 그런 기운이 이제 들어온다. 그래서 천간에 이 식신이 들어오면 단순하게 식신 끝나는 게 아니라 천간에 있는 다른 글자의 어떤 메커니즘, 조화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경금이 있다. 이게 편관이죠. 편관 7살이다. 일단은 이 천간에 간목에 경금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카리스마가 있어. 그리고 인생의 어떤 고비를 몇 번쯤은 느낍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예요. 카리스마가 있든지 눈치를 보든지. 편관에 내가 신강해서 어느 정도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굴복하지 않고 극복을 해서 내가 스타가 되는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군검경이나 센 직장, 뭐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 잘 쓰는 분들이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눈치 봐요. 야야야 하니까 금극목 하니까 이런 상황에 이렇게 병화에 식신이 들어왔다.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화극금으로 식신대사를 한다. 식신대사를. 식신대사를 해서 뭔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운이다. 그렇죠? 편관 이런 것은 뭐 구설도 되고 소송도 되고 힘든 거 스트레스 뭐 사고도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까 이제 이 편관의 재화삼법이라는 게 있어요. 편관 재화삼법. 편관을 우리가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칠살. 천간으로 따졌을 때 간목한테는 7번째 떨어져 있는 경금이 편관이고 을목은 7번째 떨어져 있는 신금이 편관. 그러니까 7번째 살, 칠살. 나를 쳐서 죽인다가 해서 칠살이 아니고 7치를 쳐서 칠살이다. 편관 재화삼법 첫 번째가 식신이나 상간으로 편관을 제살하거나 대살하는 모습이 있고, 아까 만약에 이제 그거랑 별개로 을목이 이렇게 있다. 을목이 있으면 이게 이제 양인합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식신대살 그 다음에 이번에 식신대살 2번은 양인합살. 양에는 이제 겁재가 칠살을 합살해주는 기운이고, 세 번째는 이제 살인소통, 뭐 살인상생, 인성으로서 편관을 극복을 하는 모습인데, 스피드가 제일 빠르고 확실한 것은 식신제살. 양인합살은 누군가의 도움. 평소에는 이 겁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재성을 분탈하고 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 한번 도와주는 거고, 살인소통은 시간은 좀 느려. 어쨌든 마음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래도 천천히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래서 내년에 이 식신이응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식상운이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이게 식상생재로 가서 좋긴 한데, 식상이 많아지면 너무 나대는 기운이 세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말 막 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죠. 난 틀린 말 안 해. 응? 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하는 기운이 강력하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인성이 뭐죠? 수잖아, 수. 임수나 개수.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되니까 수국 화를 하죠. 이게 뭐냐면 뭐 상관패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내년에는 특히 이 병화를 조절하려고 하는 수기운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식상 기운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수는 우리가 계절적으로 겨울이죠. 이 병호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이 불기둥이 들어왔어. 이걸 좀 식혀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어야 돼. 이게 조우적인 어떤 의미로도 내가 예를 들면 뭐 해월에 태어났다, 뭐 자월에 태어났다, 뭐 축월에 태어났다, 이런 분들은 해자축월은 특히 추운 겨울이잖아요. 내년에 이렇게 조우가 맞춰지면 어쨌든 뭐 충도 생길 수 있고 뭐 있지만 조후 용신을 보잖아. 조후 용신. 그리고 용신 잡을 때 뭐 병양 용신, 통관 용신만 잡는데, 조후 용신은요, 사람의 인생 성공과 부자 되고 하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따뜻할 때 춥고, 좀 따뜻할 때 좀 시원하고, 좀 추울 때 따뜻하고 하면은 마음의 안정과 신체적으로 안정이 오잖아요. 조우가 맞춰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 리듬, 심성,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조우가 맞춰지는 거지, 조우용신 들어왔다고 당신 내년에 대박 납니다, 건강은 좋아질 수 있어. 근데 이 조우를 이제 내년에 한한 사주, 그렇죠? 간목이든 뭐든 추운 사주 같은 경우는 조우가 맞춰지니까 조금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뜻해지고 건강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심리도 좀 안정이 되고 하는 효과가 있다. 살인소통, 그래서 이 수기운이 있는지를 내년에 이 간목일간들은 좀 잘 봐야 됩니다. 수기운. 그게 인성으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인성은 뭐냐면 인극식을 하잖아요. 인성은 뭐예요? 생각, 참을성, 반박자 쉬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 그래서 내가 막 말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할 때, 야, 한번 3, 4 일어나자.
아니면 야 그러지 마. 누가 인성이 있으면 가르치는 거야.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인성의 역할은요. 식신상관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인성이 내년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구설에 휩싸이느냐 안 쌓이느냐에 큰 어떤 맥락을 좌우한다. 여러분 이거 이제 아시고. 신금이 있다. 신금. 신금은 이제 정관이죠. 정관. 정관은 뭐죠? 뭐 육친적으로는 뭐 여자한테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나를 극하니까 뭐 직장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내 테두리 그다음에 규율 규범 지켜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됐는데 내년에 이 신금하고 이 병하고 천간 합을 하죠. 병신합.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일단은 병신합을 해서 이게 수로 바뀌나요? 그건 이제 천간의 합하는요, 제가 공부하기로는 이렇게 월지를 중심으로 이 뭐 자수나 뭐 해수, 뭐 축토라도 있고 해서 이렇게 수기운이 지지에 형성이 돼야 땅의 기운을 받아서 천간으로 합하 기운이 수가 뭐 임수인가요? 개수인가요? 그냥 수입니다, 수. 그러니까 인성의 기운이 이렇게 형성이 될지 안 될지는 지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지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일이 들어와서 관이랑 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직장 생활에 내가 기술을 가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모습도 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성이 있었는데 식신은 뭐예요? 내 행동이잖아. 행동을 가지고 자식의 기운도 되죠. 관이랑 합을 하니까 결혼은 출산운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합이라고 해서 이거 그냥 병신합 수 그리고 끝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병신합이 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해서 이게 어떻게 발현되는지 십성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신금이 여기에 있다. 궁성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또 병신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이 세운이라는 것은 여기 비가 이렇게 내리는 거야. 비가. 보통 이제 비가 이렇게 내려서 연월을 시순으로 합을 순서가 만약에 신신신 만약에 있으면 다 합을 합니다. 합을 하는데 순서는 보통 연월 일시 순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 이 신금이 정관이잖아요. 남자다. 남자인데 그러면 관성이 시주가 자식 자리기도 하고 남자한테는 관성이 자식이잖아요. 그럼 자식이 식신 들어와서 합을 한다 그러면 결혼하겠네? 내년에 뭐 아들 있어요? 네, 결혼하겠네요. 몇 살이에요? 해서 뭐 5살 이런 애들 말고 홍기가 됐을 때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금이 여기 있다. 그럼 직장 생활을 못했어. 직장이 없었어. 그러면 일이 들어와서 관이랑 합을 해서 인성해서 뭐 자격증 이런 것도 받고 하겠네요.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 신금. 임수가 있다. 임수는 편인. 자, 임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목한테는 일단은 물도 있고 태양도 있고 지지에 이제 터만 있으면 뭐 좋겠죠. 그걸 떠나서 이렇게 수국화를 하죠. 아, 편인도시군이 들어왔네요 하면 이제 해석 엉터리로 하는 거야. 이때는 편인도식이 아닙니다. 내가 자, 편인은 식신을 극하는 걸 도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식신이 편인을 용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운으로 들어오는 세력이 훨씬 세거든. 그래서 이때는 내가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안 쓰는 자격증, 생각만 했던 거를 식신이 들어와서요, 이거를 병화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병임충 뭐 그 개념이 아니고 식신이 화의 양의 화와 양의 수가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활동적인 면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임오는 이게 태지잖아. 태지. 그렇죠? 상관적인 일, 뭐 이걸 시작을 하겠네. 임오는 태지니까 이 식신 편인이 생각만 갖고 있던 게 뭔가 태동을 하겠네. 거기에 이렇게 식신이 들어오니까 이 편인에 가지고 있던 장롱 자격증, 그쵸? 뭐 내가 운전면허증이나 뭐 미용사 자격증 안 썼던 거 있던 거 써가지고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기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또 표출하고 특허를 내고 뭐 이런 기운이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
자, 개수. 정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임수나 개수가 이 천간에 있어야 내년에 뭐 식상생재도 좋고요. 편관도 들어와서 제살도 해서도 좋고, 뭐 상관도 제살, 뭐 이렇게 상관제살해도 좋고, 그래서 이 천간으로 식신이 떴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사용신, 사길신 따질 때 재성, 식신 이런 건 좋게 보잖아요. 정관. 근데 이제 지금은 상관의 시대, 편관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말빨, 버라이어티, 다재다능함, 뭐 교육성, 표현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연예인도 하고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뭐 하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 편관을 제압을 하기도 하고 외로웠던 내 마음을 표출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도 하고 재성이 있으면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식상운이 들어오면 나무로 터는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기운이 이제 식신운이 들어오니까 뭔가 이제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겠구나. 이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화의 식신에 이 둘의 관계는 내가 이렇게 목생활을 하지만 이 개수는 또 병화를 또 극하잖아요. 인성으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근거를 따져보고 자격증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일을 이제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나 생각이나 인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식신의 이 자극으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천간의 운동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 합충 형파의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서 일주별로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일주별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 끝나고 이렇게 할게요.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